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서울시 예산 15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 적지 아닙니까? 뭐 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좀 좋은 일, 해주시죠. 본인 돈으로 주면 좋은 일이죠. 근데 저게 박원순 시장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돈 아닙니까? 혈세라는 건 우리가 세금 낸 돈 아닙니까? 네, 네. 그 개인 돈을 박원순 시장의 사재를 털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저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저는 요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1년의 행보를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 시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텝이 막 뒤죽박죽 엉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관사 문제 있죠, 낙하산 문제 있죠, 뭐 심지어 애완견 문제 있죠,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네, 어제 이제 발상 자체가 재미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저희가 15억여 원이라고 좀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150억, 정정을 150억. 해드리면 157억 원입니다. 네. 그 서울시 쪽의 입장을 제가 어제 이제 말 나온 것을 한번 제가 대변해서 드리면 네. 서울시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민들과의 어떤 만남의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리도 지금 여기 시청 앞 지하차도 보면 노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에 머물던 장소가 대체로 고시원인 모양이에요. 네. 근데 고시원비를 2번이나 3번쯤 체납을 하게 되면 고시원 주인에게 이제 어떤 고시원 비용 독촉을 받게 되고 그 순간에 거기서 도망 나오면서 결국은 노숙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시원비 연체가 결국은 노숙인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노숙인 문제를 가급적이면 숫자를 좀 줄이고 막기 위해서는 고시원비 체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는 합법적인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긴급 어떤 복지지원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 법률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네. 한번 시도를 해보고 네. 네. 만약에 안 된다면 기타 이제 사금융을 이렇게 사적 금융에서 이런 좀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 자금 지원의 형태로 해보자.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네. 무슨 불법적인거나 뭐 이렇게 무슨 과잉복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필요한 지원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비판이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다 보면 네. 혹시 거기서 무슨 부작용이나 악용의 소지는 없을까? 소위 이제. 말하는 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그런 관계 문제는 뭐 법률에 부인할 수가 법률적인 없고요. 근거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법률을 뭐 먼저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뭐 입법청을 하든지 해서 하겠다는 건데 물론 당연히 정책적으로 나오겠다고 결심했으면 관련 입법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판이 어떻습니까? 지금 증서없는 복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부 차원에서 여야 막론할 것 없이. 그럼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서울시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그럼 서울시의 복지를 줄일 거냐? 아니면 서울시의 세수를 확보할 거냐? 아니면 그 세출을 줄여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거냐? 하다못해 중앙정부 떼써가지고 교부금 더 받아올 거냐? 뭔가 어떤 자금이나 입구나 출구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 지금 복지를 150조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무상급식 예산도 빵꾸 무상보육 예산도 구멍인데 그 상태에서 돈 받아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돈 나가는 것도 줄일 생각도 안 하고 네. 또 하나 150조가 더 쓴다? 그래서 그 발상이 저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 같은데요.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커피를 제공을 했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서울시 감사팀에 제보를 한 거죠. 소방관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라고 제보를 하니까 서울시 감사팀에서 무료 커피 제공을 중단해달라,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논란이 어제 좀 많이 됐거든요. 저도 어제 굉장히 놀란 게요. 저 서울시 제보하는 저 신문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보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케이스들이 다 제보와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거를 놓고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중요한지 경중을 따져서 아마 감사팀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무료로 마시는 그런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이걸 뭐 사태 파악을 해서 그냥 주의 정도로 하면 될 거를 굉장히 침세봉도적으로 크게 해서 앞으로는 이 무료 커피 마시는 거를 전원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훨씬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럼 소방관들이 앞으로 이제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또 커피도 줄 수 있고 뭐 과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 지금 뇌물로 돼버리면서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익명의 제보를 하신 분이 우리 상식에 많이 어긋나는 제보를 한 것이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 제보다 싶으면 무시했으면 돼요. 그 정도는 뭐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네네. 시민에게 과감하게 받아치면 되는데 어쨌든 시민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감사 담당관실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패시브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저건 아직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NS랑 온라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뭐 어떤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시민들이 감사한 불만 마음에 같은데요. 주는 건데 네. 세상이 너무 메말랐다, 너무하다. 차라리 사 먹고 말지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네. 생명 걸고 일하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못 주나?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보면 박원순 시장이 줄곧 해서 1위 자리 네. 지켜왔었는데 요즘 그 얘기가 좀 옛날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되면서 지지율이 확 올랐어요. 지금 뭐 저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는 얘기 이상 정치적 의미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지는 것이 거의 뭐 인지도 조사라고 네. 보면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의 최근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대권을 꿈꾸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그 개념 상실에 가까운 어떤 치밀하지 않은 친구. 치밀 정도가 아니고 뭘 지향하는지 시민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참모가 없는 것인지, 네. 또 너무 대범한 행보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공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뭐 동물원 뭐 이런 이상한 낙하 지점을 잘못 찾은 낙하산 때문에 사고들도 일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하여튼 기류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이 평론가로서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